저 멀리 시시포스의 산 위에 보이는 코린토스 성에 왔습니다. 깎아지른 바위산이지만 저희는 차로 성문앞까지 쉽게 왔습니다. 이런 산에 웬 도로가 있냐고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뿐 아니라 그리스의 산성 아크로폴리스는 거의 도로가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와, 저런 바위 절벽 꼭대기에 어떻게 가나 싶은데 뒤로 다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는 관광객을 위해서 새로 닦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있던 길을 넓힌 겁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여차하면 도시민들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는 토지는 척박하지만 옛날부터 교통과 무역의 요지였고 두 개, 세 개의 문명권이 만나는 요지였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략 또는 어떤 작은 전쟁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산성도시가 발달합니다. 실제로 코린토스 성 안에도 작은 폴리스 하나는 살 수 있을 정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가 반드시 필요했죠. 현재 코린토스 성은 과거 그리스의 산성을 비잔틴 제국에서 다시 개축한 것입니다. 비잔틴의 축성술은 유명한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콘스탄티노플의 데오도시우스 성벽이죠. 1000년 동안 함락되지 않았던 성으로 유명하지만 동로마 제국에는 데오도시우스 성벽뿐만이 아니라 제국 곳곳에 요새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바위산은 요새를 세우기에 너무나 훌륭한 곳이어서 그 어디보다도 비잔틴의 요새들이 많이 그리고 잘 남아 있습니다. 성의 기본 요건은 성벽이 두껍고 튼튼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적의 병력이나 장비를 집결할 수 없게 하고 적이 들어오는 길은 2중 3중으로 요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코린토스 성도 이 원칙에 충실합니다. 적이 차들이 있는 성문 입구만 해도, 물론 지금은 좀 넓힌 거지만 바로 앞에 수직절벽이 있고 그 위에 또 요새가 있습니다. 측면으로는 성벽이 날개처럼 벌려서 저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성문으로 오는 도로를 아래로 감지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코린토스 성은 전체적으로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 앞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제 절벽에서 무수한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 주차장 앞에 있는 성문을 통과해도 좁은 회랑을 지나서 다시 성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 안쪽에 진짜 성벽이 나옵니다. 이 성문도 보시면 성벽 쪽으로 입구가 붙어 있습니다. 성문을 나오면 왼쪽으로는 성벽이고 오른쪽은 바위 절벽이 있어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측의 바위 절벽은 그냥 수직 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성문을 통과해도 안에 진짜 성벽이 있어서 항아리 안에 갇힌 격이 됩니다. 엄청나죠? 성벽도 두껍고 취도 꼼꼼하게 배치해서 그야말로 집중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성문하고 저희 성문 옆에 있는 치 좀 보십시오. 이 내성을 통과하면 산 안은 분지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건물이 폐허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 내부는 이렇습니다. 내성 안의 분지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남쪽 바위 절벽 위에는 아성, 즉 최후의 방어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노르만 사람들이 와서 쌓아가지고 약간 노르만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동쪽 정상부에는 코린토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무역도시 코린토스의 부와 향락, 타락을 상징하던 곳이죠.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궁금증 하나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하셨던데요. 이런 바위산에서 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세계 모든 산성은 물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 엄청난 바위산 위에 마을을 세우고 유지하려면 물이 필수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물은 어떡합니까? 가 아니고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도시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게 더 옳습니다. 여기에는 전설적인 셈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페가수스의 셈이라는 것이죠. 페가수스는 날개 달린 말, 페르세우스가 탔던 날개 달린 말입니다. 페르세우스가 페가수스를 타고 날 때 페가수스가 이제 발로 탁 차고 하늘을 솟아오르는데 그때 찬 곳에서 셈이 솟았다는 전설이 있죠. 그 페가수스의 섬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셈은 로마인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보수를 해서 지금까지도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셈의 저수조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가 코린토조선 산성 거의 정상부에 있는 수원입니다. 그 유명한 페가수스의 셈입니다. 근데 페가수스가 저기 발로 찼더니 셈이 샜다는 페르세우스가 타고 샀던 거긴데, 건물 이 요새 자체는 이 수원지 자체는 비잔틴 시대에 다시 만든 거예요. 로마 시대도 있고. 근데 1년 내내 물이 고이고, 지금 밖에 보면은 저기 요즘 만든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시멘트 파이프로 저쪽으로 물을 쫙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산성이 1년 내내 물 부족 없이 버틸 수 있다네. 지금 1년 내내 물이 차 있다는데, 이게 아까 사진 보니까 마을제 저기까지 오는 모양인데, 이게 아마 일종의 수표 역할도 하는 바가 어느 정도 찼나. 지금은 물이 굉장히 없는데, 그래도 이거 들어가면 지금 1m가 뭐야? 빠져 죽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깊어요. 이거 놀랍습니다. 근데 셈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은, 하여간 이 물을 가지고 수도를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능력 하나는 정말 로마 제국 따라올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의 그 콘크리트는 정말 부러운데, 콘크리트 때문에 지금도 정말 튼튼하게 잘 남아있는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다시 정상부 요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요새보다는 내려다보는 풍경 일품이죠. 노르만 탑 위로 올라서면 주변 평야와 도로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다만 이곳으로 오는 그 성벽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좀 위험한데, 성벽 아래는 거의 이런 수직절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기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 산 정상까지 또 어떻게 가냐,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의외로 길도 편하고 도달하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밑에서 올라오는 거와 이 남쪽 봉우리에서 북쪽 봉우리로 가는데 능선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산 위에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면 이제 실망하십니다. 그래도 저 욕하지 마세요. 신전은 심하게 폐허가 되어 있어서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심하게 좀 망가져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꼭 무언가 볼만한 것이 남아 있어야 답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볼만한 거는 다 박물관, 미술관이나 개인 저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답사를 하는 건 말 그대로 현장에 가는 건데, 그 유명하고도 악명 높던 신전이 글쎄 이제 악명 높다는 건 이제 종교적 도덕적 입장이고, 어떤 분에게는 부럽고 또는 이제 번성했던,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으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이 신전이 코린토스시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니까요. 한 줌의 돌로 남아있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역사의 현장이라는 게 원래 이런 느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코린토스 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정체를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지금까지 보신 건 그냥 맛보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코린토스에 정말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산아래 도시 유적만 한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시고 가세요. 가이드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일단 광고를 할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들린다고 해야들 오시니까 그래야 모객이 되고, 그러나 수박 겉핥기보다는 진지한 체험이 더 값진 경험이 됩니다. 정말 이게 문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입니다. 코린토스 여행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코린토스 산 위의 성벽 꼭 방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신전까지 꼭 한 바퀴 천천히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